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 진행의 허송연입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확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에서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반면에 또 매매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요 뉴스로 살펴본 부동산 날씨부터 함께 하시죠. 정부가 보유세 인상의 타깃으로 삼은 강남 초고가 아파트와 다주택자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보유세 인상안에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분양시장의 열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다주택자를 겨냥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 50%를 감면받으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 한도 상향과 금리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들 아주 많이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는 물론이고요. 또 방송이 끝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상담 샵 7557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핵심 포인트를 쏙쏙 집어주시는 분이죠. 박정훈 전문가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부동산 날씨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안을 또 확정 발표하면서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네, 일단 그 보유세 개편안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일부 고가 주택자들이라든지 또는 일부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에 대한 강화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타격이 클 것 같지도 않다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우세하고요. 그 일부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만 이 부분이 이제 좀 강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다주택자들 중심으로 해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수요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 분석해보는 부동산 가이드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에 대한 개편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가이드톡 시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이 되었는지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보고요. 이런 이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좀 부동산 날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일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편된 종합부동산세의 핵심은 무엇일지 오늘 또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어떤 바람을 또 몰고 올지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에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 지금 만나보시죠. 키워드와 질문으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한다.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핵심 키워드. 부동산 투자자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시장의 흐름을 한 번에 짚어봅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에서 확인하시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로 인해서 또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편된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는 무엇인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정의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를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 세목으로 나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개편안이 나온 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개편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투기 세력이라든지 고가주택 또는 부동산 자산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과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짊어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종합부동산세는요, 2005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움직임과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서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하는 부분을 좀 억제하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2005년에는 개인별로 부동산을 얼마나 소유하느냐 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2006년도에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을 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대별 합산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판결을 받게 되고요. 지금은 개인별로 얼마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그 내용을 그 세율을 매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정된 개편안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이 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제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상할 것인가, 그리고 누진세로 되고 있는 세율을 인상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초점이 되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분은 지금 개혁 안에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가에 비해서 주택 공시 가격이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매매 시세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현실화하게 되면은 결국은 재산세까지 올려버리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취지가 일부 고가주택자들이나 또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부분은 빠져 있고요. 그 이외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든지 또는 세율은 조금씩 인상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 가격 현실화를 감안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앞으로 연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80%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 5%씩 인상해서 2019년에 85%, 2020년에 90%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부분에 있어서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에서 0.5%까지 인상을 하되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는 과세표준 6억 원을 넘으면 0.3% 세율을 추가해서 종부세를 매기게 되는 쪽으로 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개편안에 확정된 내용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셈법이 궁금해집니다. 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좀 많이 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동산세를 내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제가 적어봤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요, 어떻게 매겨지냐면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 공제이익입니다. 여기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 내용들이 좀 중요한데요. 이 과세 표준은요, 주택 공시 가격에서 과세 기준을 빼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1가구 1주택자까지는 9억 원이 차감이 되고요. 그 이외에 다주택자에게는 6억 원이 차감이 됨으로 인해서 주택 공시 가격이 나오면은 1가구 1주택자는 마이너스 9억 원, 다주택자들은 마이너스 6억 원을 하면 거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80%를 곱하게 되면은 종부세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 그 부분이 나오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계산법을 살펴보고 나니까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또 어떻게 개편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구간의 세율을 좀 누진적으로 인상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이 맞나요? 네, 사실 공고안이 나왔던 부분보다 지금 바뀐 내용은요. 과세 표준이 6억에서 12억까지 있는 주택들에 대해서 세율이 조금 더 강화되었다는 부분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요. 6억 원에서 12억 원 과세 표준을 가지는 그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주택 내용들에 대해서 투기 수요들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6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과세 표준이 매겨지는 주택들에 대해서 세율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현행과 똑같이 0.5%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6억 원에서 12억 원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는 0.75%인데요. 0.1%가 상향되어서 0.85%로 세율이 이제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억에서 50억 과세 표준을 가진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1.2%로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50억에서 94억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 가지고 있는 과세 표준을 가지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에서 2.5%로 인상이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고가 주택일수록 세율이 계속해서 더 누진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주택을 부동산을 보유하든지 또는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율을 좀 더 많이 매김으로 인해서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율은 또 어떻게 개편되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제는 좀 이 개편된 내용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일단 결론 부분에서요. 지금 개편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에 어떤 전망이 가능할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을 보시면은요. 주택 공시 가격의 현실화는 이번에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거래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주택 공시 가격 같은 경우에는 원래와 현행과 지금 다르지 않게 계속 적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세율 같은 경우에는 소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고가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좀 더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고가 주택자라든지 또는 뭐 다주택자가 아닌 일반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종합부동산세가 이번에 개편안을 통해서 강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등 일부 부동산이 많은 소유자들의 과시세 증대에 초점을 둔 안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 전망을 좀 해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꾸 1가구 1주택자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그런 이제 추세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감해주는 금액이 많고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세율까지도 또 인상이 더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이 그 부분을 처분을 하고 똘똘한 한 채로
주택시장을 개편해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 여건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서울이나 또는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시장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인해서 좀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부동산 시장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보다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신다면 좀 성공적이고 현명한 투자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전문가님,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제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유세에 대한 강화 방침이 나옴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정권이 한 4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이제 제도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펼쳐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 부분 전망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분석해보고 향후를 전망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할 때는 좀 자세한 분석과 또 제대로 된 전망이 필요한데요.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다양하고 좋은 정보들 가득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5300 상담소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또 확실하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 1661-5300